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씨입니다. 자, 현대로템이 6월 마지막 장세에서 결국 하루 만에 조정 반락되면서 전일 대비 2%대 조정을 받으면서 33,450원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 자체도 전일 대비는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 속에서 장중에 저점이 33,250원까지 저점을 찍었다가 결국은 2% 조정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음봉 하나를 만들어 주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32,500원의 가격대까지는 좀 견조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이쁜 음봉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오늘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좀 오전장에는 상당히 지수의 낙폭이 컸던 그런 모습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을 좀 축소시켜 주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보합권 정도로 마감할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장중에 하락 종목 수도 많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오늘 조정을 받는 이유 자체는 바로 뭡니까? 국내 주시장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1월달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1월달에 바로 PC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물가지수 지표 자체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는 이 지표 자체. 일단 시장에서는 0.1% 정도는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만 부합을 해준다라면 다음 달 이제 3월달 장세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큰 노이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높아지게 된다면 연준에서 또다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긴축의 강도 자체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FOMC 입장에서도 금리 자체를 현재 구간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준에서는, 시장에서는 3월달과 5월달 미국 FOMC 회의를 통해서 동결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우세한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6월달에 금리의 상반기에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 자체가 또 지나쳐서 하반기 7월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 자체가 바로 PC 물가 지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3대 주요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큰 폭의 조정 자체는 아니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매도 자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위축되었던 그런 모습이죠. 장중한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처럼 쌍끌이 매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지만 종가상으로는 기관들의 매도만 좀 나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연기금들이 이외에 편성되어서 집중적인 매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연기금들의 매수 포지션 자체가 확실하게 순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로,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업종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방산주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좀 개선되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대로템이 최근에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죠. 23일 날도 수은법, 수출입 은행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바로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 여부에 상당히 주목을 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가, 여야가 정치적인 그런 어떤 논쟁 때문에 쌍특검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 자체는 상정해서 표결한다는 그런 방침이니까, 일단 국내 방산업체들과 관련해서 수출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국내 경기 자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표결을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되죠. 자, 그러면 수출입 은행법의 법정 자본금의 한도 자체가 15조 원대에서 이제 25조 원대로 정행이 되어졌을 때 우리 현대로템과 관련된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K방산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할 때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화색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동사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이렇게 수원법 개정안이 처리가 좀 지연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개정안이 무산이 될 경우라든지 또는 폴란드의 2차 수출 계약 자체가 축소 또는 무산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 이 방산주들의 흐름 자체가 국회 기획개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원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의 2차적인 그 계약 부분 자체를 무난하게 이끌어갔을 때 올해 더욱더 외형 확대와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 자체가 이끌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 현대 로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2월 만기 도래되는 회사채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 간다라든지 그리고 수적으로 4년 만에 수주잔고가 결국 2배로 급증하면서 만년 적자를 보여주었던 바로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해외 수출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전일 같은 경우에 14년 만에 결국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하면서 미국에서 LAC에서 발주한 8천억 원 정도 규모의 바로 전동차 메트로 공급 계약 수주 자체를 최종 사업을 획득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인 이 회사의 외형을 확대시키고 수주 잔고를 증가시키면서 수익성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 방산 부분이죠.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고요.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꾸준하게 수주 자체가 증가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차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요. 이 이제 레일 솔루션 같은 부분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수출로 활로를 개척해 간다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3개 핵심 사업 부분 자체가 올해 너무나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방산주들이 일정 부분 종목별로 희비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신고가를 내달리는 그런 종목도 있었고요.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졌던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주가 자체가 32,5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일단 1차적인 매물대가 34,000원 정도 초반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매물 자체를 조금은 이제 소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35,000원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되는지 여부 자체가 이제 3월 달에 곧 드러나게 될 건데 저는 이제 우상향 쪽으로 여전히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은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32,5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지지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목표가를 높여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37,500원대 이 가격대가 상당한 매물층이 있는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지난 상반기죠. 하반기죠. 6월달과 7월달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주가 자체가 4250원의 고점을 찍었을 때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 상당히 많은 매물층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매물층의 부담 자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2월달에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어졌던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추가적인 거래량 자체가 이끌어지면서 이 매물 자체를 소화를 해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기관 투자자들이 6거래일 연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었고 금일 국내 증시가 좀 출렁이는 그런 구간 속에서 코스피 시장도 0.37% 약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외국인들도 모처럼 소폭이나마 그래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기관들의 1개월 누적해서 340만 주대의 물량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3개월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520만 주대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기관들도 참아왔던 이 구간 속에서 본격적인 랠리를 보여주는 구간에서 여기서 먹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정권사에서 내다보는 목표 주가는 좀 더 높죠. 37,5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TP를 현재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게 잡아서 35,000원 선의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안착되는 구간에서 37,500원 정도 전후한 구간에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와 시황적인 부분 자체를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3월 초죠. 3월 초에 주가 자체가 좀 출렁이는 그런 구간에서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는 32,000원 선을 확연하게 좀 깨고 쉽게 생각하면 11 이평선을 깨고 떨어지면 안 될 텐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깨고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도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신규적인 매수에 가담해 보시고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에 가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남은 물량들은 조금 더 우리가 출렁출렁거린다 하더라도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주고 조금 더 수익을 얻어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시사항을 좀 살펴볼 텐데 특별한 공시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현물과 현금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100원을 한다라고 이미 나왔고요. 최근에 대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6월달이나 3월달로 이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현재 현대 롯데 같은 경우는 배당 기준일이 2023년 12월 30일이었고요. 주총일자가 3월 28일이니까 주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1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의 계좌로 입고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5.4% 정도의 세금은 좀 제하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 지나가는 길에 좀 참조를 해보시고요. 뭐 주총의 의안 자체를 살펴보니까 특이한 이 의안 자체는 없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좀 더 현대로템이 좋은 어떤 수익성을 개선을 시켜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이 구간 속에서 주주들에게 좀 더 고배당을 해주고 또 자사주를 소각해 가는 등 주주들에게 좀 더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로템을 보유하고 계신 주참식 구독자분들과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이 3월달에 좀 더 벚꽃이 만개하는 그런 구간 속에서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저도 종목 분석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분석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참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일 이제 내일이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월 1일부터 3월 또 2일까지 3일까지죠. 여러분들이 좀 황금 연휴에 건강도 잘 좀 챙겨 보시고 또 머리도 좀 식히시고 이렇게 해서 봄을 조금 만끽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새로운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